자, 일단 빅뱅부터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외우시는 순서로 가야 돼요. 이제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에 이제 우주는 하나의 초고밀도의 이제 에너지 덩어리 같은 게 느낌인데, 이 친구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핵심 이거 부피는 커지지만, 크기는 점점 커지지만 이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밀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온도도 계속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네, 물질이 이제 생겼다, 원소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순서 외워야 될 게 일단 생긴 거. 자, 일단 빅뱅이 일어났어. 자,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네 글자 기본 입자예요. 자, 기본 입자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 두 개 뭐였지? 쿼크랑 전자. 그래서 쿼크는 위 쿼크, 아래 쿼크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가 3개가 뭉쳤어요. 자, 쿼크 3개가 뭉쳐서 양성자랑 중성자 생기고,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자, 요때는 이제 외워야 돼. 3분. 그놈의 3분. 3분에 요때 이제 한 10억 켈빈 정도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쳤어. 뭐라고 해? 아, 네. 헬륨 원자핵. 지금 공기가 얼어붙는 줄 알았다.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양성자 1개는 그대로 무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온도가 더 낮아지고,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38만 년, 요때가 3000켈빈. 3000켈빈은 한 3000도씨 정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 헬륨 원자핵에 전자 2개, 수소 원자핵에 전자 1개 해서 2개, 헬륨 원자랑 무슨 원자가 생성되었다? 수소 원자가 이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억 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현재 별이라던가 은하라던가 이제 등등등등등등등이 생겼다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 3분 시점에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이 생겼을 때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가 고정된 사건이 한 번이 벌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38만 년 시점에 이 원자가 이제 만들어질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지금 현재 관찰이 되거든요. 요렇게 두 가지가 이제 빅뱅 우주론 증거 2개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37쪽에 이제 얘기인데, 자, 37쪽에 거기 확대경에서 보시면, 이거 니네 수능 본단 말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야, 상대평가로 다 바뀌었더라? 그랬더라. 그래서 솔직히 나도 충격받았어. 상대평가로 다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고3 때까지 힘들겠는데? 뭐, 이제 스트레스. 고3은 현재 절대평가인 거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자, 여기서 개수비와 질량비랑 해서 숫자가 중요해요. 자, 일단, 한 우주가 생기고 나서 1초 때, 한 1초 때, 빅뱅 이후 한 1초, 뭐 거의 지난 게 아닌 건데, 이제 빅뱅 이후 1초 때, 1초 지나고 나서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겼을 때 당시에,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는, 이제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때는 1대1이었다고 해요. 1대1이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오늘 그 핵융합이랑 이런 거 들어가니까 대충 얘기를 하겠지만, 양성자랑 중성자는 조금 비슷해요. 질량이 이제 조금 비슷해요. 근데 다만 약간 비교를 했었을 때 질량이라고 하는 게 중성자가 살짝 무겁습니다.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 질량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온도가 높은 게 좋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 온도가 낮은 게 좋아. 근데 문제는 빅뱅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3분이 되는 딱 시점에 저 10억 켈빈쯤에는 이제 비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개수비가 일단 7대 1까지 벌어져. 일단 체크해. 7대 1 체크해. 7대 요 이제 중요한 비가 하나 나온다. 이제 7대 1. 이렇게 체크. 이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양성자, 중성자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헬륨 원자핵이 생기면서. 그러면 여기서 7대 1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 7개당 중성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로 된 양성자가 7개 있으면 이때 중성자가 1개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헬륨 원자핵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결합해서 요게 이제 헬륨 원자핵 1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그대로 양성자 하나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 1개가 돼버려. 자, 그럼 질문. 동글뱅이 하나고 얘는 동글뱅이 4개야. 하나당 질량비는 몇 대 몇 나올 것 같아? 이 친구는 동그라미 하나고 얘는 알갱이가 4개야. 그럼 하나당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될 것 같아? 1대 4 정도 돼. 왜냐하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비슷은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에 이제 질량비가 이때 1대 4가 돼요. 요게 이제 하나하나의 질량비는 이제 1대 4.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 결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됐었을 때 그쵸. 개수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단순하게 세면 돼. 수소 되니까 얘는 12개. 그 다음에 이때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와 얘네들의 총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1개 질량비가 아니라 총질량비. 수소 원자핵이랑 이제 헬륨 원자핵의 총질량비를 하게 되면 자, 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돼. 질량은 하나인데 개수가 12. 그 다음에 헬륨은 질량은 4인데 개수가 하나. 그래서 총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나오냐? 3대 1이 나와.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요 숫자. 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이었기 때문에 체크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래돼서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은 몇 대 몇으로 생기더라? 3대 1의 질량비가 될 거라는 거야.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면서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요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어. 가모프 씨가 예상을 해서 실제로 관찰해보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고요. 참고로 원자가 생겼어. 원자는 이제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긴데 전자 질량은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엄청 작아요. 수소나 헬륨 원자핵에 비해서 엄청 작아서 결국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로 관찰을 하셨냐면 앞에 스펙트럼이 앞에 나와가지고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이거를 우주 전역에서 오는 수소와 헬륨의 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소가 질량이 74%, 그 다음에 실제로 헬륨이 질량이 24%로 실은 관찰이 됐어요. 관측이라고 할게. 관측이 돼서 예상했는데 맞네? 빅뱅 우주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3분 때 핵심은 헬륨 원자핵이 생기면서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이제 한 건데 결국은 이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빅뱅 우주론 맞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좀 잘 냈었는데 바뀐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일단 빅뱅 우주론의 이제 첫 번째 증거 수소 헬륨의 질량비.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이제 38만 년 때 일어난 사건이야. 여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혹시 귀찮으면 그냥 찍어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전 시간에 복사라고 하니까 카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복사는 어디 보자 잠깐만. 그 손을 얼굴 근처에 가까이 대면 열기가 느껴져?
자, 이때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전도야, 대류야, 복사야? 이게 복사야. 복사라고 하는 건 에너지 자체가 그냥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해. 이거는 전도. 접촉했으니까. 이렇게 느끼면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에너지 분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배경으로 에너지를 찍었더니 빛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인데,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그 38만 년 전에 원자가 생겼을 당시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실은 빛 얘기했거든.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쫙쫙쫙쫙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를 찍은 건데, 그러면 이제 38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원자가 생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수소 원자랑 이제 헬륨 원자가 생긴 건데, 거기 이제 이거는 그림을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37쪽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거든. 잠깐만 내려와 볼게. 어디 보자. 원자의 생성에 따른 그 그림 잠깐 보시면, 미안해. 그래서 여기 너무 크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보시면, 자,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전자가 우주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문제는 빛이랑 전자랑 계속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은 전자랑 빛은 좀 납득은 안 가시겠지만 빛이 전자가 되기도 하고 전자가 이제 빛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렇게 퍼져나간 빛이 서로 막 이게 공간으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빛이 산란이 되면서 이제 우주 전체가 약간 뿌해져. 요때 우주를 거기 줄쳐놓을까? 요때는 우주가 불투명했다라고 하거든. 거기서 불투명한 우주. 혹은 이때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랑 입자가 분리된 상태다라고 표현해. 얘는 빛과 입자가 이제 분리된 상태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때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생겼는데, 이게 전자가 원자에게 묶여서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기 중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빛이 이제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요 빛을 뭐라고 하느냐? 요걸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요 빛이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니다. 빛이랑 입자랑 분리된 게 이쪽이구나. 이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빛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빛이 통과하다 보니까 이때는 우주 자체가 맑아졌다기보다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투명해졌다가 되는데, 요때 상태를 우리가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얘를 투명한 우주라고 그래.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차이는 이런 차이야. 예를 들면 이거 왜 투명해? 빛이 통과하니까 투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빛이 통과하니까 투명하다는 표현 쓰는 거고요. 여기 신종이가 왜 불투명해? 빛이 여기서 이제 신종이가 불투명한 이유가 이제 빛이 어떻게 되면 빛이 사방파방으로 산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 퍼졌을 때 당시 여기 38만 년대 당시에는 이거 그냥 쓸게요. 38만 년 당시에는 우주가 되게 조그맸고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인데, 이 3000 켈빈 정도의 물체가 발사할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지금 태양 표현 온도가 6000 켈빈이고 적색거성 같은 게 온도가 3000 켈빈이거든. 어쨌든 그런 온도의 에너지가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지금 요때 우주 배경 복사로 퍼져나간 빛은 가시광선이었는데, 문제는 현재 우주가 커지면서 현재 우주 온도가 몇 켈빈 정도 되게? 현재 우주 온도는 3켈빈이거든. 3켈빈의 물체는 실은 가시광선 정도의 빛을 방출할 수가 없고, 이 친구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은 전파. 그래서 전파로 뭔가 우주를 배경해서 사진 찍으면 관찰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 참고로 이때는 우주가 좁았기 때문에 이 퍼져나간 빛의 파장도 짧았지만
지금 현재는 파장도 되게 긴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주 전역을 해가지고 진짜 찍었어요. 진짜 망원경으로 이 전파를 수신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전파가 관측됐고 이게 이제 주로 무슨 파가 관측됐냐면 우주 전역에서 마이크로파가 관측됐어요. 마이크로파가 혹시 뭐게? 마이크로파지 뭐 어디에 쓰게? 전자레인지. 내가 어제 이거 굉장히 어제 쇼킹한 얘기 들어가지고 놀려야지. 아니 어제 고3 수업하는데 잘하는 애인데 야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요. 그래가지고 완전 마이크로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파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고르고 균일하게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어. 37쪽 오른쪽에 보시면 자, 37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사진 보이시죠? 요게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진짜 이거 우주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파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거기 거뭇거뭇한 게 다 우주 배경 복사거든.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표는 이제 대체로 균일한데요. 이거는 일단은 핵심은 얘는 모든 방향에서 이제 대체로 고르게 관측이 돼요. 대체로 이제 고르게 관측이 되는데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책에 보시면 아마 빨간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야. 여기 이제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온도가 높고 밀도가 큰 곳. 여기는 그래서 뭔가 물질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별이랑 은하가 이제 생성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복사 에너지가 관찰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찰됐으니까 아 그래 빅뱅 우주론 너 의견 맞아. 빅뱅 우주론 이게 가모프 씨가 낸 건데 그래 가모프 네가 옳다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자 그러면 거기 38쪽 여긴 안 풀려있지. 혹시 34는 풀려있니? 한 번만 확인해 볼래? 34는 했어. 자, 그럼 38쪽에, 자, 거기 핵심 체크는 같이 갈게요. 자, 1번. 138억 년 전에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한 점이었다. 자, 5글자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셔도 돼요. 빅뱅 우주론. 자, 그래서 요 다음 문구 되게 중요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와 밀도는 줄어들 것이다.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가면 얼어 죽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질 구성하는 입자. 물질은 원자, 원자는 원자핵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로 되어 있어요. 쿼크 3개.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야. 맨 처음 생기는 건 쿼크와 전자 2개 합해서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핵이 되기 때문에 7번에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자가 편입되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 후 3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이때 일어나는 원자핵 합성을 빅뱅 핵 합성이라고 해요. 발음입니다. 빅뱅 핵합성. 그 다음에 이때 온도 10억 켈빈이고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 3천 켈빈 엄청 중요해. 그래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이제 생겼다. 그렇게. 자, 그럼 밑에 한번 6개 한번 쫙 한번 가봅시다.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일단 색들이 바빠. 자, 1번에 OX, OX. 자, 일단 X, 자, 2번 볼게요. 1번에 2번에 일단 이거 외워야 돼. 온도는 낮아집니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입자가 생겼을 무거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우주 전체 에너지가 입자로 전환됐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XO, XOO. 자, 1번에 조심할 거는 쿼크랑 전자는 둘 다 기본 입자고 서로 생성되는 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 따로, 쿼크 따로예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조심.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면 무조건 헬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맨 처음에 기본 입자 니은 생기고, 두 번째 리을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 그래서 니은 리을 지그 기억.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게 기본 입자니까 혹시 양성자 중성자 썼으면 틀려. 그냥 쿼크만. 아, 참고로 전자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쿼크와 전자로 됐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원자 핵이니까 뭐만? 쿼크만. 낭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3대1. 얘는 외워야 돼. 3분 뒤에 수소 원자의 헬륨 질량이 3대. 요게 지금 고정된 거고. 자, 6번에 양성자 2개 보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헬륨 원자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얘는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B는 뭐가 맞다? B는 전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 연도를 계속 외워가는데 일단 빅뱅 이후 38만 년 3000켈빈 정도 낮아져서 원자핵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됐고 이제 빛이랑 물질이 이때 분리됐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빛이 현재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된다. 됐어. 그렇게 이제 관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볼까? 그래서 잠깐 43쪽 잠깐 와볼래? 자, 거기 이제 43쪽에 지금 그래도 복습 겸이긴 하지만 3번이랑 4번 잠깐 볼게요. 43쪽에 3번이랑 4번. 자, 3번, 4번 보시면 그림은 가나다 이후 빅뱅에서 입자들이 생성되는 시기인데 어쨌든 입자는 합체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순서 보일걸? 뭐가 맨 처음 와야 될까? 가가 먼저 와야 되고 나가 와야 되고 다가 와야 되는데 지금 나에서 지금 입자 4개 그러니까 지금 흑백이신 분들 미안 빨간 거 하나랑 빨간 거 2개랑 하얀 거 2개가 결합한 게 헬륨 원자 핵이겠지. 그러면 지금 옆에 빨간 큰 덩어리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소 원자 핵일 것이니 그럼 왼쪽 그림 보시면 그래서 B가 그래서 양성자가 되는 거고 A가 중성자가 되는 거야. 색깔로 얘기해주면 진한 B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됐기 때문에 걔가 양성자. 그 다음에 1번 거기 A는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 그림 보시면 조그만 입자가 큰 입자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가는 진짜 초기고 나는 원자핵이 생긴 시기니까 3분. 그 다음에 다는 38만 년. 그 다음에 나는 우주 온도로 해서 10억 켈빈. 그 다음에 다는 3000 켈빈. 아유, 그놈의 온도 얘기 계속하지. 자, 그래서 한번 그 보기 한번 쫙 한번 골라봐. 한번 쫙 한번 골라봐. 자, 일단 골랐다고 믿고. 자, 일단 A는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가 결합한 거거든요. 근데 그림에 쿼크가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니은은 맞고 디귿은 38만 년. 이 친구는 외워야 하고. 답은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오시면 자, 우주의 팽창과 입자가 생성된 시기.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돼서 A는 기본 입자 생겨야 돼. 그래서 걔는 쿼크랑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 생기고 헬륨 원자가 생기고 원자가 생겼으나 모든 종류의 원자가 생긴 게 아니라 수소랑 헬륨만 생겼다. 그래서 지금 기억 보시면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팽창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조심. 그 다음에 니은의 A식의 전자만이라고 하면 안 돼. 쿼크와 전자가 같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할 거 질량 일정, 부피 커져, 밀도랑 온도 낮아져. 그렇게 4개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리을의 여기 말장난 조심. B시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7대1이다. 아니에요. 몇 대 몇이다? 3대1이에요. 7대1은 그 헬륨 원자핵이 생겼을 때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입니다. 그렇게. 좋아. 자, 아우 졸려. 자, 그럼 넘어오셔서 그럼 이제 44쪽 와봐. 몇이야? 오케이.
조금 하고 싶게. 조금 하고 싶게. 자, 그러면 이제 44쪽. 자, 지금 우리 여태까지 원소를 배웠는데 지금 생긴 원소가 몇 종류밖에 없어요? 2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원소로 돼 있어? 여러분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잖아. 그럼 그 친구는 어디서 왔느냐? 요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왜 이렇게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명. 이거 되게 많지? 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인데, 자, 일단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을 해야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별의 생성과 별의 생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엄청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서 순서나라기 정도만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별이 생성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 성간물질이래. 자, 별의 재료가 되는 건 성간물질. 성간물질을 이제 가스랑 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티끌 같은 건 성간물질이라고 하고, 이 성간물질 사이에 있는 가스 중에 제일 많은 건 수소와 헬륨이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98%는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성간물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밀도가 큰 곳이 있어요. 밀도가 크면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점점 서로를 끌어당겨서 구름 모양의 뭐가 되느냐? 성운이 돼. 작년 여러분 성운 배웠지? 이런 식이 하면 다 고개를 내리더라고요. 가스 구름을 말하는 거야. 가스 구름. 그래서 이제 성운이 된다. 그래서 성운은 가스 구름이야. 요렇게 이제 가스 구름이 생긴 상황인데, 이 성운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밀도가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운의 이제 밀도는 조금 고르지 않아서 이 밀도가 또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물질들이 뭉치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뭉쳐진 가스와 티끌들 같은 게 이제 별 같은 동그란 모양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런 별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별.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정리하면 성운이 뭉쳐서 생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을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이 밀도가 큰 XXX 한 곳에서 여기 있는 이제 성간물질들이 뭉치면 어쨌든 이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의할 거는 이 성운 하나에 원시별이 하나가 생기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운 하나에 원시별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밀도가 고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뭉치면 중력이 커지고 뭉치면 중력이 커져. 근데 문제는 중력이 커져서 뭉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그러면 결국은 뭉쳐지면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밀도가 이제 커지면서 뭐도 같이 상승하냐면 온도가 같이 올라가.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핵이랑 원자핵이 갑자기 결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히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생기는 반응, 수소 핵융합이 이제 중심부에서 일어나거든요. 다만 이때 온도가 몇 켈빈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체크해.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가야 돼. 자꾸 숫자가 나오지.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가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지금 일어나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별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렇게 생긴 별을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밀도가 점점 커져서 이제 원시별이 됐다가 다시 중력에 수축하면서 이제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가서 수소가 뭉쳐서 핵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별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뭉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참고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별은 다 주계열성이야. 보통 말하는 별은 다 주계열성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하질 않으면 우리가 보통 별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참고로 지구는 별이 아니야. 아니야. 지구가 빛나면 우리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땅 걸어다니는 게 땅에서 빛나봐. 조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별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주계열성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주계열성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2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주계열성의 중심부가 있고요. 주변부가 있고요. 뭐 더 주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의 예시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는 뭐가 계신다? 태양이 계시지. 태양이 주계열성이야. 태양은 이제 주계열성이고, 일단 기억해 주실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주계열성의 중심부는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계열성 온도는 기억해 주셔야죠. 여기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이에요.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켈빈 정도 돼요. 태양은 1500만 켈빈 정도 되고, 자, 이 중심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수소, 핵, 융, 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 자, 그래서 일단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여러분 이제 원자핵이 새로 생기는 걸 핵반응이라고 해요. 원자핵이랑 원자핵이 반응해서 원자핵이 생기는 걸 핵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핵반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핵융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핵분열이 있거든. 그러면 핵융합은 뭐냐? 가벼운 가벼운 원자핵 여러 개가 모여서 이 무거운 원자핵이 되면 핵융합. 참고로 핵융합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이 친구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야지 일어납니다. 핵융합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핵분열은 거꾸로 무거운 원자핵이 나누어져서 여러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되는 거를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통 일어나는 거는 핵분열이야. 그럼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벼운 게 여러 개가 모인 거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4개가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반응이 이제 수소 핵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4개가 반응해서 여기서 중간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해야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에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게 수소 핵융합이야. 가벼운 거 4개가 모여서 몇 개가 됐지? 2개가지. 원래 더 써줘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중요하니까 하겠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 핵반응할 때 질량의 전후를 합해 볼 거예요. 수소 원자핵 4개 질량을 합한 거랑 헬륨 원자핵 1개를 질량을 합하면 훨씬 전해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웃긴 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과 후에 이제 질량이 줄었다. 이거는 질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실제로 뭐로 전환이 되느냐?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 예시로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먹었어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드셨죠? 그럼 어떻게 돼? 살이 찌죠. 네, 무거워지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어떻게 돼? 살이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으로 살 안 빠져요. 살을 빼려면 무조건 굶어야 된다. 어쨌든 뭘 헛소리냐. 그래서 결국은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게 이제 뭐로 전환이 되냐면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그럼 만약에 태양 내부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이게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지구로 오는 거지. 됐어? 여기 지구로 오는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되게 중요해.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중심부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 중심부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면 크기가 커지려고 할까 줄어들려고 할까? 커지려고 하겠지.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커지려는 힘이 존재를 해요. 그 힘을 뭐라고 하냐?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팽창하려는 힘이에요. 수소 핵융합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문제는 중심부가 무거우니까 이게 질량이 있는 밑짝기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해. 자, 이렇게 당기는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요거를 중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수축하려는 힘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야. 태양이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잖아. 실제로
실제로 저 내부 압력이랑 중력은 평형을 이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결성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요게 두 번째. 두 개 꼭 외워야 돼. 그래서 다시 주결성에서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랑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힘이 존재하지만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됐어. 태양이 커지면 지구 큰일 나. 멸망해. 그래도 다행히 50억 년 남았어. 50억 년 남았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질량이 큰 녀석들이 있어요. 이게 질량이 크면 솔직히 수소 핵융합에 이용되는 수소 원자핵이 많으니까 헬륨을 더 오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수명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소 핵융합이 격렬하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되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으로서의 뭐는 짧냐? 수명은 짧아. 이게 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상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거든.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이제 주계열성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소 핵융합이 너무 격렬하게 나서 수소 원자핵이 빨리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은 줄어들어. 됐어? 그래서 어쨌든 주계열성에서 기억하고 세 개,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팽창하려는 힘, 압축되려는 힘이 있지만 이제 크기가 걔네들의 이제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결성이 수명이 제일 긴데, 근데 문제는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더 짧더라. 여기까지 외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 기껏 설명했는데 뭐까지밖에 안 생겼어. 핵융까지밖에 안 생겼어. 그러니까 더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슬프게 이제 하긴 했지만 결국 생긴 거는 핵융까지만 생겼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뭐 수소 외에 탄소, 질소, 철 이런 거는 언제 생기냐? 그거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이제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요. 이거 진짜 지구과학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네. 뭐요? 예. 밀도가 커서 중력 때문에 수축해서 성운된다. 요즘 중력 수축이에요? 수축 써도 그냥 중력만 써도 돼요. 중력은 어차피 수축되는 힘밖에 없어. 중력은 어차피 수축되는 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아. 팽창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별이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원소가 생기는데, 얘는 이제 루트를 두 가지로 나눠요. 외울 거 진짜 많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생겨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 이제 태양의 이제 미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잠깐, 요거는 쓰지 말고 잠깐 보자. 자, 일단, 지우개 준비. 자, 일단, 주결성의 마무리를 볼게. 일단 주결성은 원소교 좀 쓸게요. 수소가 있고, 안에서 수소가 열심히 헬륨이 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수소가 다 동이 나면 안에 뭐만 남게? 헬륨만 남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 팽창하려는 힘은 핵융합 때문에 생긴 건데 팽창하는 힘이 없어져. 그럼 무슨 힘만 남아? 수축하는 힘만 남아. 근데 이게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뭉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주변에 수소층이 가열돼서 헬륨이 되기 시작해. 됐니? 그러면 여기가 또 뜨거워지는데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만 이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수소들이 막 팽창해서 크기가 어떻게 되게? 크기가 커지면서 또 식어. 그래서 별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수축이 계속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헬륨 친구들이 갑자기 결합을 해서 뭐가 되기 시작하게? 탄소나 산소가 되기 시작해. 자, 그래서 결국은 최초로 뭐랑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탄소랑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속은 엄청 뜨거운데 겉에는 식어가지고 빨간색인 요 별을 뭐라고 한다?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붉은색의 빨간 별을 적색 거성. 이거 중학교 마지막에 절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별 색깔 기억해?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이 파란색. 온도가 제일 낮은 별이 빨간색. 기억해? 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험 안 본 학교도 있거든요. 그거 뭐 해가지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황백색, 백색, 청백색, 청색 요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적색 거성 내부에서 뭐와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탄소랑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적색 거성 내부에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게 이제 주계열성의 마지막. 요게 이제 주계열성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부에서 수소가 이제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빨간색의 큰 별 뭐가 되는데 적색 거성이 되는데,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부 온도가 이제 1억 켈빈 이상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온도가 좀 의미가 없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자, 지금 헬륨 친구들이 모여서 뭐가 되기 시작한다? 탄소와 산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 중심에 있어라는 건 체크해. 헬륨 핵융합이야. 이게 핵융합이 되려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거든요. 참고로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 탄소는 혹시 몇 번? 6번이에요. 아, 네. 일단 헬륨을 잠깐 보시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몇 개야? 2개잖아. 탄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다 외우는 것도 의미도 없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6번인데 양성자 6개, 중성자가 6개거든. 그럼 도합 입자 개수가 몇 개? 12개지. 4개에서 12개 되는 거니까 몇 개 모여야 될 것 같아? 3개가 모이면 돼. 이해 갔어? 입자가 있지. 그래서 헬륨 함융합이 일어나서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이제 뭐와 뭐로 전환되냐? 탄소가 되기도 하고, 참고로 산소는 몇 번이게요? 산소는 8번이에요. 입자는 16개가 있거든요. 그럼 4개가 모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와 이제 산소가 생기는 과정이 드디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요. 저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놔야겠지. 자, 그래서 적색 거성. 자, 그럼 적색 거성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마지막에는 조그맣게 그릴게. 적색 거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리면 탄소나 산소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헬륨이 있고, 여기 주변에 수소가 있는 상황이 적색 거성의 마지막이야.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크기가 유지가 되려면 수축하는 힘 말고 팽창하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핵융합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헬륨은 수소에 비해 양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명이 주계열성에 비하면 되게 짧아. 그래서 만약에 탄소나 산소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중심부에서는 수축하려는 힘이 생기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건 가벼워서 이게 원자핵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력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수축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안 되거든요. 온도가 그만큼 핵융합할 정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중심부는 수축되는데, 수축될 때 발생하는 열로 주변은 팽창하는데 더 이상 핵융합할 거는 없어서 주변은 계속 팽창, 안쪽은 계속 수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 부분은 수축만 해서 어떤 입자가 남는 별이 되는데, 그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부가 탄소면 탄소만 남는 별이 되는 거야. 갖고 싶지 않니? 별로 그 감이 없구나. 탄소로만 모인 보석이 뭐야? 다이아몬드잖아. 갖고 싶지 않니? 우주에서 온 다이아몬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변부는 중심부가 수축되면서 방출되는 열 때문에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행, 성, 상, 성, 운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굳이 얘기하면 행성 모양성은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이제 마지막은 중심부는 수축해서 굉장히 조그만 별이 되고,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면 천체가 되고,
주변부는 이제 가스랑 이런 게 행성 모양으로 퍼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성운? 요게 행성상성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성상성운이 생겼다. 근데 팽창한다는 얘기는 이게 행성상성운을 이루는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퍼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행성상성운으로 퍼지는 물질이 이제 우주공간으로 퍼지면 이게 또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태양은 이런 루트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최후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기는 원소는 세 가지. 뭐 헬륨, 탄소, 산소 3개 생기는 거야. 왜냐면 수소행룡합 아예 안 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이제 세 종류가 생겨요. 요게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어떤 별? 질량이 누구의?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3배가 5배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10배 이상인 별.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잠깐 대충 보시면 일단 얘도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지우개 준비. 자, 이제 저기 주계열성 마지막 보이시죠? 주계열성 마지막에 헬륨이 생기고 여기 이제 수소가 생겨. 그러면 수축. 자, 그러면 주변이 뜨거워져.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퍼져.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온도가 높아져서 탄소 핵융합이 돼. 지금 여기까지 적색거성에서 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럼 마지막에 이거 쫓아올 수 있을까? 자, 마지막에 탄소 생기고 헬륨 생기고 이제 수소가 생겼어. 자, 그럼 중심부가 수축돼. 자, 그러면 수축되면 온도가 높아져. 그럼 주변이 헬륨이 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수소 기체 퍼져서 커져. 그럼 여기가 수축하면 온도 올라가. 헬륨이 탄소돼. 탄소가 산소돼. 됐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기 귀찮은데. 여기서 이제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자, 그럼 또 남았어. 또 수축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 수축해. 수축해서 열 발생해. 수소가 헬륨 되기 시작해. 더 커져. 아이고. 더 커져. 그 다음에 헬륨이 이제 또 수축돼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핵융합한 온도가 돼. 탄소가 돼. 또 여기도 수축하다가 온도 올라가. 산소가 돼. 여기도 이제 뭐가 돼? 주소가 돼.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색거성보다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겁나 큰 별이 되거든요. 그 겁나 큰 별이 이쁜 말로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 겁나 큰 별 초거성 맞지? 겁나 큰 별 초거성. 그래서 얘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주계열성에서 이제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는데 초거성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고 어쨌든 간에 저로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고 그거를 중심부는 수축을 이제 계속을 하면서 지금 핵융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제 중심부야. 헬륨 핵융합이 됐다가 탄소가 생기면 탄소 핵융합했다가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이 지나면 산소도 핵융합했다가 점점점 해서 결과적으로 원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의 원소가 수소에서 헬륨 원소기로 써서 미안해 탄소 산소 점점점 해서 규소까지 가. 얘 규소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생기느냐?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겨요. 철 별표. 철은 별표. 철까지 생겨요. 철. 여기서 이제 철까지 생겨. 그럼 왜 하필이면 철까지 생기느냐? 이 철씨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야.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거는 다른 원소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원소들도 지구는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은 안 일어나긴 하지만 핵분열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분열해서 철 원소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자핵으로 하자. 원자핵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 초거성의 그럼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중심부에 철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철 있는 거는 찾으면 돼요. 그래서 철 주변에 규소, 규소 주변에 산소, 산소 주변에 탄소. 잠깐만, 얘는 그리고 와야겠다. 몇 개 그려야 되지?
철, 규소, 산소, 탄소, 헬륨 한 칸만 더 보면 된다. 수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심에 뭐 있는 거 체크. 철 있는 거 체크. 그러면 바깥 책부터 오면 돼. 수소가 핵융합하면 뭐 되는 거야? 헬륨 되는 거야. 헬륨이 핵융합하면 탄소 되는 거야. 산소가 핵융합하면 규소가 되는 거고, 규소가 핵융합하면 철 되는 거야. 순서.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려면 굉장히 이제 온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져야 돼. 온도가 이제 높아야 이런 상태까지 해서 어쨌든 뭐까지? 철까지. 그러면 모든 게 끝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산소가 무거워, 철이 무거워. 철이 무겁잖아. 그러면 중앙으로 당기는 힘도 어떻게 될까? 엄청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까지 생겨서 초고성 이제 막판이 되면 이 친구가 중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너무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수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축하냐면 급격하게 수축해. 됐어? 그러면 갑자기 물질 빵 누르면 어떻게 됐어? 터지죠. 그래서 이때 터지거든요. 이 터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래.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온도가 초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이때 어떤 친구들이 생기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요. 핵융합으로 생깁니다. 철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구리라던가 뭐 예를 들어 우라늄이라던가 뭐 내가 좋아하는 금이라던가 뭐 은이라던가 등등등등등등등등이 이렇게 생겨.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문제는 이게 폭발했을 때 구리, 우라늄, 금 같은 게 우주로 퍼져나가지. 또 이게 또 새로운 별의 재료가 돼. 재료가 되고 그러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 질량이 큰 무언가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루트를 2개를 받는 거예요. 루트가 이제 2개가 되는데 이건 질량에 따라 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데 겁나 무거운 친구가 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게? 잘못 썼어요. 그거를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네, 대학 때 기억나기로는 블랙홀 정도 되려면 지름은 한 1cm면서 태양 질량이 한 3배에서 5배? 블랙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블랙홀이 되고 한 태양 질량보다 한 3에서 5배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중성자만 남아서 무슨 별이 된다? 중성자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거 살짝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까지 했던 거 살짝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원소가 생기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수소와 헬륨 이거는 언제 생겼다? 얘네들은 빅뱅이 일어날 때 생겼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우주 초기에 생긴 거야. 요게 이제 아까 74%. 자, 그 다음에 누구부터 누구까지? 헬륨에서부터 탄소까지. 헬륨에서부터 탄소까지라고 안 할게. 헬륨에서부터 철까지. 자, 지금 헬륨에서 철까지는 어디에서 생겨?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에 의해서 생기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탄소나 어디까지? 산소까지. 여기까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보다 무거운 친구들? 철보다 이제 무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폭발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초신성 폭발. 요렇게 이제 생겨서 결국은 지구라던가 생명체를 이루는 이제 물질들은 거의 별에서 진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원소들이 생긴다라는 게 결론이야. 왜 이거 겁나 많지? 오, 멋있다. 겁나 많지? 그래서 너무 많으면 찍어가도 돼. 계속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 45쪽 잠깐 볼게요. 자, 45쪽.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갑시다.
자, 45쪽에 자, 일단 별의 진화와 원소와 생성. 자, 일단 질량이 태양 정도인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기혈성의 경우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서 뭐가 생긴다? 헬륨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질량이 오히려 헬륨 한 개의 질량이 수소 원자핵 질량 4개보다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어. 내부 압력이 없어져. 그럼 중심부가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바깥쪽의 수소에서 핵융합해. 그 다음 팽창해서 크기는 커지고 표면적이 낮아지는데 고별을 적색거성이라고 하고, 적색거성의 중심부입니다.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수축한 결과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주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뭐랑 뭐가 생긴다? 탄소랑 산소. 만약에 산소가 조금 그러면 뭐까지 외우셔도 돼요? 탄소까지 외우셔도 되고요. 탄소까지 이제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색거성 말에 탄소, 산소 생기고 나서 지금 핵융합이 다 끝나면 중심부는 수축해서 백색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뜨거워져서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행성상 성운. 외울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별 표현은 핵융합이 중단되는 별의 내부 구조에 중심부에 뭐랑 뭐 있는 거 체크. 탄소랑 산소 있는 거 체크. 거기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해서 이제 탄소랑 산소. 탄소랑 산소. 그렇게 이제 되고, 지금 여기 숫자 보이시죠? 요거 숫자 보이시는데, 이거 지금 요 숫자 원자 번호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원자 번호고, 지금 헬륨이 여기 여러분 책에는 조금 그럼 되게 조그맣게 되게 잘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원자 번호 2자리가 원자 번호 몇 자리가 된다는 뜻이야? 6자리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양성자 2개에서 양성자가 6개가 되는 거니까 대략 몇 개 모여야겠구나가 감이 와. 3개 모여야 되겠구나 감이 와. 숫자 조금 보면은 조금 덜 외워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숫자 지금 원자 번호 양성자 수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 일단 당연히 주기혈성에서는 헬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고갈돼서 이제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 중력 수축하고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하고 또 멈추면 중력 수축해서 또 핵융합하고 점점 했다가 체크해. 뭐까지 생긴다? 철까지 생긴다. 되게 중요해. 철까지 생긴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철까지만 생기는 이유는 철 원자핵이 매우 어때서? 매우 안정해서 철까지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걔는 외워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연속된 거 보시면 주기혈성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되고 있는 거 그 다음 중심부에서 헬륨에서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산소가 핵융합해서 이거 뭔지 아십니까? S? 황이에요, 황. 얘는 규소. 규소. 그럼 대략 한 2개 정도 모이면 되겠다. 감이 오지? 그 다음에 규소가 모여서 철이 26번이거든요. 철까지 생긴다. 약간 숫자 보면 대략 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옆에 초신성 완전된 다음에 이제 별 내부 구조 보시면 너무 많잖아. 그럼 주변까지 다 외울 필요 없다고. 뭐까지 외워라? 뭐까지? 철만 외우면 돼. 철 외우면 되고 선생님 핵융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이 핵융합해서 뭐? 탄소.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하면 산소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 핵융합해서 황이랑 규소 그 다음에 규소가 핵융합해서 철 이렇게 가면 대충 외워지지. 그게 오른쪽 45쪽에 표에도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래도 혹시 뭔가 나는 신경 쓰이니까 살짝 설명을 하고 가면 너네 왜 이걸로 쓰는 거니? 그냥 생물 이런 걸로 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는 거 생기는데 1번이 핵융합해서 2번이 핵융합해서 6번, 8번 그 다음에 얘가 6번이 핵융합해서 8번, 10번, 12번 그러면 개수 그 다음에 얘가 8번이죠? 14번, 16번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 그 다음에 14번에서 26번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몇 번까지 외워야 되거든
어차피 20번까지 외워야 돼. 어차피 20번까지 외워야 되니까 대충 감 잡으면 되고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이제 초신성 폭발로 그래서 이제 46쪽 가시면 자, 그럼 이제 별에서 생성된 원소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과정 두 가지 체크. 첫 번째는 행성상성운이에요. 자, 첫 번째는 행성상성운. 거기 이거 평균의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행성상성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별의 중심에 백색해성 남고 주변에 행성상성 점점 퍼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소, 헬륨, 탄소, 산소잖아. 왜냐면 여기까지밖에 원소를 못 만드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할 때 보시면 지금 이거 초신성 폭발 이게 우주로 퍼는 별의 재료가 되는데 지금 수소, 헬륨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원소 다 있지? 왜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가볼까? 자, 밑에 거기 46쪽을 지금 푸시고요. 46쪽 피고 쉬었다가 다 풀면 쉬었다가 우리 45분부터 가자. 결국은 이제 원소의 생성까지 했고 별 생성까지 태양까지 했으니까 이제 태양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양계 형성돼. 자, 일단은 태양계는 이제 50억 살. 태양이 나이가 50억 살 정도 되거든요. 50억 년 전에 자, 우리은하의 나선팔. 이거 우리은하도 7단원에서 배운 거란 말이지. 혹시 우리은하 어떻게 생긴 게 기억나? 우리은하의 대주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인가 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부가 아니라 여기 나선팔. 여기에 이제 태양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안 봤니? 뭐 이렇게 지름이 10억 광년이고 폭이 1.5만 광년이고 구상성단, 산계성단 약해지네. 그래서 태양계가 이제 생기는데 일단 조심할 것은 나심성 거기 이거는 좋잖아. 초신성이 폭발하면서가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초신성이 중간에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라던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한 이후에 생긴 성간물질이 뭉쳐서 태양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은 태양계의 순서는 이렇게 되지. 태양계의 순서 태양계의 형성 순서는 가로로 써야 되나 세로로 써야 되나. 일단 중간에 어쨌든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첫 초신성 폭발. 그래서 여기는 우리은하. 참고로 이거 태양계가 있어서 우리은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은하에 이제 나선팔에서 이제 어느 순간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뿐만 아니라 수소, 헬륨이랑 이제 모여서 성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은 태양계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까 그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 생기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이 태양계 성운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 그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는 얘기 계속하지. 중력에 의해 이제 수축하면서 뭐까지 시작하냐면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이게 10개 이렇게 쫙 퍼지지 않아? 이렇게 쫙 퍼지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회전을 하면 여기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물질이 쫙 퍼져. 대신에 같이 뭘 하는 상황?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전을 하면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원시태양이 돼. 여기는 당연히 성간물질이 뭉쳐가지고 이제 원시태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태양의 이제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지면서 원반 모양이 생기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원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반.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는 이제 원시태양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반이 되는 거야. 원반. 그래서 원시태양이랑 이제 원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회전하고, 이제 여기는 크기가 점점 커지고 크기가 커진다니까 하면 그렇겠다. 얘가 수축 하면서 온도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주변부는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제 원반이 되는데, 이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모이게 돼요.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서 고리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렇게 이제 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리에 있는 물질들이 충돌하고 이제 결합을 해.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미행성체가 된다. 너무 길게 썼다. 다시 원반에서 이제 고리가 생기고 고리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서 미행성체. 여기서 이제 미행성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성이 아직 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행성체가 또 모이고 이제 계속 충돌하면 이제 얘는 이제 원시 행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원시 행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까 했던 과정을 그대로 거쳐요. 얘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계속 커지면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 1000만 켈빈 이제 이상 올라가면 이제 수소 핵융합하면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게? 태양 되는 거야. 이게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태양은 자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은 공전을 하는데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의 공전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자전하는데 주변에 행성들 공전하는 방향까지 이제 똑같아. 요렇게 차이, 차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나? 수소행융합까지 쓸 거겠나? 수소행융합까지 쓸게.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 좀 그대로 가면 돼요. 성간 물질이 이제 밀도가 커져서 뭉치면 성운이 되고 중력에 의해 이제 수축되면서, 참고로 원시 태양은 원시별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주결성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아까 원시별이랑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에너지를 내지만 이 친구는 중력에 의해 줄어들면서 열이 방출되는 거라면 이 친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수소 핵융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별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융합의 이제 차이가 됩니다. 뚱뚱뚱뚱 요렇게 이제 그래서 태양까지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행성 얘기를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이제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기준에 따라서 지구의 안쪽 궤도를 보면 내행성, 지구의 바깥 궤도를 보면 외행성. 배웠던 기억나? 자, 그 다음에 지구처럼 돌로 된 행성은 무슨 행성?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기체가 주성분인 행성이 목성형 행성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원시 행성이 생겼을 때 일단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태양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 일단 두 가지는 이거예요. 태양 주변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물질이 뭉치려면 조금 덩어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게 뭉치기가 조금 유리하거든. 그래서 태양의 주변에는 결국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이제 남았고, 보통 무거운 친구들이 녹는 점이 높아.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이제 태양 저변에서 이제 태양계에서 조금 먼 쪽으로 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자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랑 이런 게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거든요. 태양풍에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결국은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요. 무거운 물질들이 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물질들이 이제 남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태양이랑 가까운 쪽에 생기는 미행성체들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이제 미행성체를 이제 형성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저 미행성체들이 뭉치면 성분 자체가 암석이 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요거를 무슨 형 행성이라고 하게? 여기를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한다.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저 멀리 쪽에는 이제 가벼운 물질들이 나와서 이제 미행성체가 형성이 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체들을 끌어 모아서 결국은 주로 기체 성분에 무슨 성분이 되냐면 목성형 행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형에서 목성. 그래서 그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미행성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주로 남았냐면
얘는 색깔로 쓰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소라던가 철 니켈 쓸게. 니켈이라던가 이 친구 무겁고 그 다음에 산소나 규소. 여기 다음 파트가 산소랑 규소가 결합한 이제 아니야 그 다음 단이구나. 규산염 물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질량이 작은 게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목성행성의 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한국어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암모니아 참고로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 6개짜리 뭐라 그러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도 있긴 있거든요. 얼음, 고체 상태의 물, 암모니아, 그 다음에 뭐 메테인 이런 거. 쓰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얘는 CO2고 얘는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 NH3이고 메테인 같은 경우 CH4고 얘네들이 이제 가벼워서 중심부 핵은 아무래도 좀 고체가 있어야 되거든. 그 친구들이 이제 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변에 기체들이 막 모여서 무슨 행성? 목성 행성이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구형 행성이랑 이제 목성 행성 같은 경우에는 판서를 왜 있다고 그랬을까? 한 번 더 쓰면 되지. 잠깐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지구형 행성이랑 자, 그래서 지구형에서 목성에서 쫙 하면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를 이루는 한번 다시 쓸게요. 뭐 하나 더 정리하면 좋지. 미행성체 같은 경우 녹는 점이 높고 어떤 물질들? 무거운 물질들. 그래서 주로 철과 니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철과 니켈. 그래서 지구의 핵도 뭐로 되어 있지? 철이랑 니켈로 돼 있어. 목성 행성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고 주로 이제 가벼운 물질. 그래서 보통 이제 메테인이라던가 암모니아라던가 거기 이제 이산화탄 드라이아이스 나와 있으니까 등등등등 같은 거 암모니아 같은 거 쓸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주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성분이 그래서 암석 성분이야. 돌. 철니켈 고체고 여기 이제 산소 규소 자체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모니아나 가벼운 느낌이긴 하지만 규소 같은 경우는 가볍진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4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쟤네들보다 좀 무거운 편이고 산소랑 규소는 결합해서 같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멘트해 주는 게 규산염 물질이거든. 어쨌든 암석 성분이 됐고 목성 행성 같은 경우에는 나 당연히 핵은 있어. 중심에 핵은 있고 주변부에 이제 뭐가 맞냐면 이제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체 성분의 목성 행성이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목성은 착륙이 가능하게 불가능하게? 불가능해요. 표면은 기체거든요. 쑥 빠질 거예요.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착륙이 가능해. 뭐로 돼 있으니까?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차이 알겠니? 그래서 됐고 근데 문제는 우주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나 헬륨 같은 게 제일 많단 말이야. 수소나 헬륨 같은 게 제일 많아서 양이 많아. 그래서 이 목성 기체를 이룰 수 있는 가벼운 물질이 우주에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질량이 목성 행성이 훨씬 커. 왜냐면 우주 전체에 가벼운 물질이 훨씬 많으니까. 대신에 그래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이런 암석 성분의 물질이 우주에 많지 않거든요. 소신성 폭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크기와 질량이 작아. 대신에 우리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잖아요. 크기에 비해서는 질량이 큰 편이라 얘는 이제 밀도가 크고 얘는 밀도가 좀 작은 편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그래? 자전이라고 하고 그거를 그 시간에 자전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큰 지구는 천천히 돌아. 그래서 얘는 자전 주기가 어떨까? 얘는 길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자전 주기가 짧아서 그 기억하기로는 토성이 7시간에 한 바퀴 돌아요. 훅. 여러분 토성 가면 7시간 지나면 뭐가 되는 거게? 하루가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여기까지 해야 돼? 반지름 지면
걔까지는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게 질량이 크면 뭐가 조금 크게? 질량이 크면 중력이 조금 커.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적고 위성이 없거나 적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구형 행성 기억해봐. 수성, 화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거든. 수성, 위성 몇 개게? 없어. 금성, 위성 몇 개게? 없어. 지구는 위성 몇 개? 한 개. 대신 인공위성 겁나 많고요. 그다음 화성이 위성이 2개야. 화성이 위성이 2개야. 없거나 적은데 이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막 그 토성이랑 목성 같은 경우는 막 몇십 개씩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고리가 없는데 목성 행성들은 다 뭐가 있다? 고리가 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목성형 행성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목성형 행심의 핵 같은 경우는 고체인 경우도 고체이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모인 녀석들이 이제 수소나 헬륨의 기체.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목성 같은 경우는 수소, 헬륨 많고 암모니아 많고 저런 식으로 돼 있거든. 등등등등등등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왜 저렇게 있느냐라고 하면 태양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태양풍 같은 게 이제 불어서 이제 가변 물질들은 다 태양에서 먼 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다 왔어. 자꾸 다 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다 왔어. 근데 외워야 되는 게 진짜 많다. 왜 외워야 되는 게 더 늘어난 것 같지? 나만의 생각인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행성까지 왔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어. 이제 누구님 남았니? 자, 이제 지구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제 지구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지구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이제 48쪽. 이제 지구만 하면 돼. 지구. 자, 이제 마지막은 지구만 들어가면 돼. 지구. 자, 이제 지구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어쨌든 태양계의 한편에서 이제 생겼고, 자, 맨 처음에 이 친구는 미행성체가 충돌했겠죠.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문제는 충돌하면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같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 바다라 그래요. 다 같이 녹아있는 저 상태를 마그마 바다. 다 같이 녹아있는 상황을 이제 마그마 바다.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기는 해도 이게 밀도가 큰 친구들은 무거워서 가라앉고 그 다음 밀도가 작은 친구는 가벼워서 뜨거든. 그래서 젤리 같은 상태에서 핵이랑 이제 멘틀이 분리가 돼. 핵 멘틀. 그래서 얘가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치면 크기 조금 더 커지게 가야지. 여기 이제 중앙에 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제 멘틀이 되는데 참고로 핵은 가라앉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밀도가 커서 가라앉은 거고요. 멘틀을 이루는 거는 멘틀이래. 얘는 밀도가 작아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커서 밀도가 뭔 얘기야? 잠깐.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밀도가 작아서 떠요. 그래서 이 핵을 이루는 주 물질은 체크 철과 니켈. 그래서 철과 니켈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밀도가 작은 친구들 얘네들 이제 규소랑 산소는 떠가지고 멘틀을 이루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모여서 규산형 물질이 돼요. 그래서 핵이랑 멘틀이 이제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멘틀이 이제 분리가 된 상황에서 충돌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충돌이 조금 줄어. 그래서 여기 이제 표면 온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표면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겉에가 딱딱하게 굳게 돼. 자, 그러면 겉에가 딱딱하게 굳으면 뭐가 생길까? 땅이 생기지. 그렇게 생긴 게 원시 지각. 됐어요? 직권이 이제 생겼고 원시 지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나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었는데
수증기가 액체가 돼서 비가 돼서 내려요. 그래서 지각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시 뭐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 원시의 바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이 원시 바다에서 결과적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요렇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야. 순서 쫙쫙쫙쫙쫙 요렇게 이제 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림상에서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될 때까지 계속 어쨌든 미행성체가 충돌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기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부딪힌 거고 점점 이제 충돌하는 게 점점 줄어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점점 커져. 그림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서 맨 처음 생긴 거는 일단은 이제 기권이랑 여기 지금 주변에 어쨌든 기체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기체는 이제 있었고, 원시지각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게? 이제 직권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긴 건 물의 영역이니까 뭐가 생긴 거게? 수권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생긴 게 무슨 권? 아이고 이런 미쳤다. 마지막에 생긴 건 생물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조금 저렇게 달라져.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만 이제 생겼고, 그건 안 해도 되나? 결국은 해야 되잖아. 결국은 그래서 생물권. 요렇게 이제 생겼고, 참고로 여기 이제 기체, 어쨌든 간에 지구는 중력이 작지만 기체가 성분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시 약간 대기 성분으로 좀 가면, 원시 대기에는 제일 많았던 게 일단 당연히 수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질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증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제 있었어. 자, 일단 문제는 현재는 이렇진 않거든. 왜 그러냐? 일단 수소는 지구가 중력이 너무 작아서요. 얘는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구에 수소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돼서 지각에 고이게 돼. 뭐가 되냐? 원시 바다가 돼버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에 좀 녹거든요. 이 친구는 얘는 원시 바다에 이제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석회암이나 이제 대리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지. 그런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대기는 자 질소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질소가 몇 퍼센트? 질소가 78%고, 자 그 다음에 이상한데 여기 전혀 없는 친구 있거든. 두 번째 무슨 기체? 산소가 21%지. 산소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산소는 여기 이제 생명체 나오지. 저기서 바다 물속에 사는 광합성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하면서 말 그대로 광합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표에는 산소가 많아졌고, 이게 산소가 나중에 오존층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 기체 일부가 오존층으로 형성을 하면 자외선 차단해서 이제 육상생물 만들고, 그래서 육상생물 만들고 등등등 육상생물 적응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구가 이렇게까지 생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게 결과야. 어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결국은 결론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제 원소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원소는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드는 원소인데, 이제 물질을 이루는 이제 성분을 결과적으로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일단 우주 전체에 제일 많은 원소는 무엇과 무엇이다? 수소와 헬륨이다. 요걸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가지고 목 아프게 얘기를 한 거지.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 이 친구는 언제 주로 생겼다? 뭐 일어나고? 이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성된 초기에 생겼고요. 참고로 부동어 써야 되겠다. 참고로 요렇게 이제 되고, 참고로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
자,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여러분 철이 제일 많습니다. 철은 이래저래 외울 게 되게 많네. 그래서 철이 되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랑 규소. 철이랑 산소, 규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게 이제 산소랑 이제 규소가 많고요. 참고로 이제 지구 전체라 그랬지?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 여기 지각. 지각에 제일 많은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이 주로 핵에 있어요. 철이 주로 핵에 있기 때문에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와 규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 두 번째가 탄소. 뭐가 왜 이렇게 많은가? 산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대기. 대기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질소가 많고, 산소가 많고, 직권, 기권, 수권. 잠깐, 수권. 잠깐, 수권 비율이 생각나네. 수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였는데, 두 번째가 수소인지, 나트륨인지, 확실하지 않은 건 안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데, 보시면, 자, 그럼 지구를 이루는 친구들 보세요. 철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규소도 그렇고, 등등등등. 이 친구들 지금 다 어디서 생긴 원소들이야? 이 친구들 지금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주 초기에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친구들은 다 뭐에 의해 생긴 원소들? 별 내부에? 핵융합에 의해서 생긴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진짜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핵융합에 의해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따지시면 돼요. 그래, 그렇다. 자, 여기는 뭐. 자, 그러면 49쪽 와보자. 자, 49쪽 와보시면, 자, 49쪽에, 자, 태양계 형성. 자, 이제 태양계 형성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자, 중심부에는 별이 생기는데, 이제 중심부에 생기는 거는 원시별이지만, 이름이 태양이니까 원시태양. 그 다음에 원시 원반은 원시 행성. 자, 그 다음에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암석 성분. 암석.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암석. 1번의 원시태양. 자, 그 다음에 먼 곳은 목성형 행성. 자, 그 다음에 지구 행성과 생명체 상성. 그래서 이제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된 상태가 무슨 바다? 마그마 바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그마 바다.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친구들은 가라앉아서 핵, 가벼운 친구들은 떠서 멘트.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각 다음에 원시 지각에 고인 게 뭐? 원시 바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생명체 탄생.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보시면, 지금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우주 공간을 방치된 다양한 원소들이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는 원소 중에 수소, 왜 수소만 써있지?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이 생겼을 당시 우주 초기에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별의 내부에서의 뭐 핵융합 반응. 됐어.